자, 개인별 취업 전략 수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전략을 수립하려면, 현재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뭐, 현재 상태라는 게 AI 시대죠, AI 시대. 어, 긴장이 많이 돼요, 긴장이. AI 시대에 워낙 많은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폭발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쉽지 않지만 현재 기업인들, 또 리더들, 직장인들 뭐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적응하기가. 자, 적응을 하려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변화에 대한 인지, 인식 그런 것들을 통해 as is to be 뭔가 그 갭에 대한 그죠? 이해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무언가 인식하는 순간 또 그 다음에 또 무언가 변화 포인트가 생겨버리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이제 AI, 소위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한 지 이제 거의 3년을 채워 가죠, 그죠? 음, 한 3년이 지나는 요 시점에서 보면, 이미 뭐 어쨌든 2.5개월이 지났으니까, 요 기간으로 보면, 무엇이 성과를 만들어내느냐, 요게 기업에서는 핫한 이슈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같아요, 에너지. 우리가 이제 직무 역량, 그러면 지식, 스킬, 태도를 얘기하는데, 기존의 성과는 지식, 매뉴얼에서, 그죠? 대부분 이제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스킬이라는 개념이 성과, 소위 퍼포먼스 개념에서 어떠한 스킬을 쌓을 것이냐, 쌓았느냐, 어떠한 스킬을 발휘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은 이미 뭐 지식에 대해서의 갭은 이미 상황, 일정 수준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일의 성과에 있어서 갭 차이가 크지 않다. 그다음에 스킬은 뭐죠? 스킬 간단하게 뭐 가장 기본적인 스킬은 문제 해결력이죠. 그죠?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능력, 주 원인에 대한 해결 대안에 대한 제시의 능력.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예요? 이미 GPT로 다 접근이 가능하죠. 누구나, 누구나. 그러고 보면 결국 실행이 답인 것 같은데, 그 실행에 대한 거는 사실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결국은 얼마나 그 사람이 무엇에 대해 관심을 두는지, 그러한 부분에 얼마나 스스로가 흥미를 느끼는지, 또 그걸 수행하면서 얼마나 재미를 느끼는지, 그 과정과 결과에서 어떠한 가치 부여를 하는지, 이러한 역량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연구된 사례는 없어요. 아직은. 그게 워낙 다양하고 또 상황적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어, 사실 분석하기가 쉽지 않죠. 또 규정화될 일도 아니고. 왜냐하면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런 부분들이 발휘가 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발휘된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느냐도 또 다른 문제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퉁쳐서 하나의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 음, 그게 아마도 열정? 열정이 아닌가 싶어요. 열정. 한번 끌어오른 열정은 쉽게 식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한 번 끓기도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자,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대학 생활에서 이러한 열정을 끌어올리는 것, 끌어올리려면 뭐부터 해야죠? 발견을 해야 되겠죠. 나의 안에는, 나의 깊은 내면에는 그러한 열정이 담겨 있는지, 담겨 있는지,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사항이. 그러면 그런 거를 발견하려면 결국 경험이죠, 뭐 경험. 다양한 경험을 어떻게 해요? 수동적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경험에 참여하든 주도하든 이끌어가든, 그죠? 본인이 좀 더 적극적인 행위가 되어야 비로소, 그죠?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스스로가. 그래야 무언가 성찰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흥미롭다, 재미있네, 아, 이런 거야? 라는 의미를 부여하겠죠. 이 산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느껴지는 경우가 운 좋게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다시 또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러한 경험이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그죠? 그러한 것들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자기 인식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실제 뭐, 그렇게 놓여진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작성하는 게 바로 경험 리스트입니다. 경험 리스트가 일정 수준 작성이 돼야 그 내용에 대해서 분석이라는 걸 할 수가 있고, 분석에 대한, 그죠? 분석 포인트에 따라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가 있거든요. 결국은 취업 전략을 세우려면 분석을 해야죠. 분석을 하려면 분석의 대상, 여러분들이 경험한 리스트, 기록물이 되겠죠. 그죠? 이 경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그게 FTP 경험 리스트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팩트 정리, 거기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지를, 그죠? 마치 블럭처럼 작성을 해야 어느 순간 블럭이 쌓여가잖아요. 블럭들이 쌓여가면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좀 더 윤곽이 잡힐 때, 비로소 본인의 본질을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조금씩 조금씩 고민하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신을 인식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과정이 뭐예요? 주도적 실행으로 이루어지죠.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경험 리스트 한 번 정도는 어떤 이슈로 쓸 수 있겠지만 이런 거를 팩트 1, 팩트 2, 팩트 3 그걸 지속적으로 쓰려면 주도성이 없으면 쓸 수가 없겠죠. 결국 주도성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Why? 나는 왜 경험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팩트 데이터, 띵크 데이터, 플랜 데이터잖아요. 그죠?
플랜이 새롭게 무언가 실행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다. 그럼 그게 팩트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이. 이게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죠. 대학 1, 2년, 1, 2, 3년, 1, 2, 3, 4년의 데이터가 되겠죠.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의 생성형 AI 시대에는 글을 써내는 것, 소위 자기소개를 쓰거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속도와 퀄리티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일정 수준을 GPT가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GPT를 쓴다라는 거는 결국 질문이거든요. 이전의 질문 스킬과는 전혀 다른 질문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확대형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굉장히 뎁스 있게 깊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 우리는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연습하는 것도 바로 FTP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팩트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할 건지, 기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무엇을 바라볼 건지, 어떤 관점에서 볼 건지, 어떤 관점에서 분석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질문의 영역이죠. 그러한 것들을 또 어떠한 계획으로 연결해서 갈 건지, 또 마찬가지로 다 질문의 영역이죠. 영역.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실행하고 또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내가 무엇을 안다, 모른다 이기 이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질 거냐, 얼마나 내 안의 에너지를 끌어낼 거냐, 내 안에 열정을 한번 자극해 볼 거냐. 그게 만약 올라와 있지 않다면 의도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의 흥미, 나의 재미, 나의 가치관을 흔들어 볼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이거를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한번 자기소개서를 써보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그죠? 자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그 이해의 정도를 어디에 소개할 거냐, 왜 소개할 거냐,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할 거냐가 글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팩트, 나 자신에 대한 분석, 그게 아까 경험 리스트, 수상, 자격증, 직무, 그 외 대외 활동, 그죠?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럼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게 팩트, 띵크, 플랜, FTP 기록이죠. 그럼 팩트에 들어가면 이미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고, 내가 무언가 했었던 어떤 과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기술이 있고, 그 행동 기술에 대한 결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팩트를 기록하고 스스로 성찰하면서 느끼는 것들을 띵크로 작성하고,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 건지에 따라서 플랜이 다양하게 작성이 되겠죠. 그런 사항들이. 그게 있어야 비로소, 그죠? 소개라는 걸 할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소개할 게 없잖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개팅을 한다. 그죠? 야, 뭐 블라블라인데 혹시 뭐 소개팅 뭐 누구 시켜줄 사람 없어? 내가 아는 뭐 길동이가 있는데 뭐 길동이 소개시켜 줄게. 길동이는 누군데? 그냥 내 친구야. 어떤 친구인데? 고등학교 친구야. 어떤 스타일이야? 고등학교 친구라니까? 얘기할 거리가 없죠. 그 다음에 소개를 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를 고려하잖아,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취업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소개하는 데는 너무 인색한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안 돼 있다는 거지. 가장 간단하게 나의 성격 세 가지가 뭐냐? 그 각각의 세 가지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할 만한 경험들을 매칭할 거리가 있느냐? 그게 없으면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성격이에요. 내 성격입니다. 성격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그죠? 그다음에 강점, 직무 강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직무, 마케팅이든 기획이든, 그죠? 연구 개발이든, 여러분들이 직무를 선택했으면 그 직무가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업에서 하는지, 그죠? 그 직무의 결과물들, 그게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그거를 사용하는 고객은 누군지, 등등등등등.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돼야 연결해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소개팅 해 주듯이. 그런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직무 분석을 대충 해요. R&D다. 어떤 R&D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케팅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분야에 대한 개발인지, 어떠한 제품에 대한 개발인 마케팅인지, 제품의 속성이 다 있잖아요. 제품의 효용적 가치에 따라서 고객의 정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러한 직무를 수행할 때 어떠한 지식을 갖추어야, 그죠? 그러한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지, 어떠한 스킬을 갖추어야 그래도 소위 결과, 성과라는 것을 낼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몰입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죠? 뭐 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죠. 그게 기업 분석 들어가면 더 달라지죠. 다 매칭되니까. 어떤 기업에서의 마케팅 지식 스킬 태도냐, 어떤 기업에서의 R&D 지식 스킬 태도냐, 어떤 분야 개발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벌써 기업으로 보면 또 30분석 들어가잖아요. 그죠? 주요한 고객에 대한. 그럼 시장 분석 들어가야죠. 경쟁사 분석 들어가야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점을 찾아야겠죠. 그럼 그런 차별점의 포인트를 가지고 다시 직무랑 연결이 되면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매칭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있어야 경험, 계획을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운 말로 경력 개발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경험 리스트를 1, 2년 학교 생활했다면 그걸 작성하고 그걸 분석하면서 나머지 1, 2년에 대한, 나머지 1년에 대한, 나머지 6개월에 대한 계획이라는 걸 짤 수 있는데 그 계획은 뭐예요? 전략에 의한 계획이어야겠죠. 전략은 뭐예요? 성공 취업이죠. 성공 취업의 전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략을 세우려면 팩트 파악이 돼야 된다는 것. I fact, you fact에 대한 팩트 파악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매칭을 할 거냐가 나오면 어떤 경험을 더 강화를 해야 될지 새롭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략 포인트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더 설득력 있게 쓰기 위해서 글로써 말로써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전에는 그게 좀 어려웠지만 지금 뭐 GPT가 있기 때문에 접근도가 굉장히 좋아졌죠. 그때 쓰는 문서, 자기소개서, 설득 문서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비즈니스 문서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설득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짧은 기간, 짧은 그 시간에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팩트가 있어야죠. 임팩트 있게 던지는 것, 그게 바로 결론 문장이죠. 결론 문장. 그 결론 문장 1.5줄에는 상황 정보, 그죠? situation, process, 과정 정보. 과정에서는 역량이라는 걸 예측하게끔 유도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떠한지. 통상 11포인트가 한 줄이면 대략, 그죠? 한 50자, 뭐, 내외 정도? 그죠? 그러면 그게 1.5줄 정도로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한 파트는, 그죠? 1.5줄에 앞에는 상황, 그 다음에는 과정, 그 다음에 상황 밑에는 뭐가 와요? 결과가 오죠. 그러면 어때요? 한꺼번에 자소서를 딱 보는 순간 상황, 결과, 과정? 아마 이렇게 동시에 보일 거래요. 그러니까 벌써 관심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뒷단에 제시된 자기소개서의 문장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를, 그죠? 불과 2, 3초 만에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딱 3초의 승부수를 거는 겁니다. 3초에. 그러면 결론 문장 상황 과정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거를 충분하게 기술이 돼야 되겠죠. 그게 그래서 경험 리스트를 그때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하는 그 과정 자체가 설득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설득력을 키우는 거는 글뿐만 아니라 결국 면접에서 말로써도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소서, 이게 자기소개서.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한 번만 작성을 해보면 뭔가 자극이 되죠. 뭔가 웅크려 있던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열정을 혹시 깨울지도 모릅니다. 그죠? 열정이, 그죠? 많으면 많은 만큼 그 껍질도 두꺼울 수 있어요. 두들기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오히려 답답했다면 더 어마어마한 열정이 그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더더욱 두들겨서 한번 폭발적으로 열정을 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5단계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 그죠? 공감하시죠? 자기 이해죠. 자기 소개서에 자기 팩트, 아이 팩트. 그죠? 그 다음에 직무 탐색. 이건 뭐예요? 유 팩트인데 탐색의 조건. 내가 있다는 거잖아요. 남이 탐색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탐색하는 거지. 탐색할 때는 무엇을 탐색하느냐? 왜 그걸 탐색하느냐? why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이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로 직무 탐색을 한다라는 거는, 그죠? 표면적으로 탐색하는 건 그닥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거를 탐색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암기해서 시험 볼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다음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자기 이해를 하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탐색이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탐색의 과정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탐색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은 의미 부여를,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언가 꿈틀거리겠죠? 그죠?
주도성이 꿈틀거리겠죠. 그때 세우는 목표를, 그죠? 자기 주도, 주도에 의한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표, 목표에는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세운 것이라는 정의가 들어있어요. 목표가 주어진 건 어떡하냐고요? 주어진 걸 그대로 실행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 목표가 무엇인지, 왜 내가 그거를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에 주도성이 발휘가 되는 거죠. 그죠?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목표가 주어졌을 때 주도적인 사람은 그것마저도 자신의 목표를 설정해서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기업, 직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죠? 여러분들 채용 정보에 들어가면 직무 기술서가 볼 수 있잖아요.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가 이제 관심 있게 보이는 거죠.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죠? 관심 있게 본다는 얘기는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아, 이런저런 그런 지식을 요구하는구나. 이런저런까지는 했는데, 아, 저런 것도, 이게 중요하구나. 이걸 학습해야 되는구나. 이거 3학년 때 할 텐데, 이미 3학년 때 배웠는데, 등등등. 그죠? 이러한 스킬을 원하는데, 이 스킬은 이 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스킬을 원하는 거지? 접근해 봐야죠. 태도로 들어가면 그런 태도들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린 거는 핵심 가치와 인재상입니다. 핵심 가치와 인재상, 핵심 가치, 가치관이잖아요. 그죠? 그 기업에서 그 기업의 핵심 가치가 내재화된 친구들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그죠? 그런 친구들을 인재라고 하고, 그죠? 그런 친구들을 좀 더, 그죠? 개념화시킨 게 인재상이겠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가치 기반의 사고를 가지고 성과를 내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재상은 이해를 넘어 공감하는 얘기죠. 이해는 지금처럼 분석하는 것. 공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인재상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경험이죠. 경험. 그걸 매칭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나면 뭐, 그거 이제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취업 준비는 여러분들이 세우는 거지. 남이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를 뭐 좀 더 GPT로 한번 보완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1단계. 그죠? 자기에 대한 이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좋아하며 잘하는가? 그러니까 벌써 어떤 일을 할 때 좀 더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지, 나는 이것저것 그걸 할 때 되게 좀 흥미롭더라고. 그때마다 되게 몰입이 되더라고. 어,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잘하는 건 이거고,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하는 건 이런 거야. 근데 좋아는 하는데 아직 잘하지 못하는 건 이런 거야. 그죠? 이거에 대한 자기 이해도가 높아야겠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뭉쳐져야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성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 과정에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취업 준비 여러분들 자기소개서에 보면 뭐 성장 배경, 그죠? 또는 뭐 성장 과정 그런 게 뭐예요? 다 가치잖아요. 가치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그죠?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하는지를 설명하는 건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죠? 에너지를 갖다 설명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기록하지 않으면 애매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흥미, 강점 탐색,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그죠? 뭐 워크넷이나 이런 데 가면 또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 이해가 선행이 돼야, 그죠? 기업에서 직무, 조직, 결국 나의 핏을 맞추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요즘은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으면, 그죠? 이직을 바로바로 한단 말이에요. 이직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지금 요즘 같은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못 버티니까 이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에 의한 핏을 정확히 맞춰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 그건 됐고 일단 취업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아, 생각보다 저희 같은 세대는 뭐가 됐든 그냥 적응해 나가는데 여러분의 세대는 좀 또 그 경험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몰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세대는 하다못해 저보다 윗세대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는 대로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그게 수직적 문화잖아요. 그런데 수평적 문화에서의 이 핏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참 선배들이 얘기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저는 이제 많이 지도를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해도 충분한 이해에 의한 핏을 맞춰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핏을 맞췄다는 얘기는 취업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기업도 똑같이 핏이 안 맞으니까 몰입도 못하고 자꾸 이직하고 퇴사하고 그러니까 핏이 맞는 그런데 이 핏이 또 예민한 게 단순하게 저희 세대에는 어떤 기업 핏, 핵심 가치 핏, 뭐 인재상 핏, 굵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팀 단위까지 내려가요. 그럼 팀 단위까지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조직 문화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팀에 맞는 친구를 뽑게 돼요. 그러니까 더더욱 어려워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누구에 따라서는 더더욱 취업이 쉬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적합도에 따라서, 적합도에 따라서. 자, 이게 생기면 이제 여러분들은 탐색을 하겠죠. 어떤 일이 나와 잘 맞을까?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열의 여덟은 잘 모르죠, 거의. 모르면서 일하면서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과정에 이거구나라고 그 안에 사는 경우도 있지만 방황을 하는 경우도 많죠. 중요한 건 남이 아니라 나는 이 일에 잘 맞는구나를 내 스스로 찾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그러려니까 이미 앞에는 나는 어떤 일에 잘 맞을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에 대한 거는 이미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이제 접근해야 돼요. 뒤에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뒤에 내용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블라블라한데 이 직무는 뭘 요구하고 어떠한 성장 경로가 있는 거지?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야 이제 3단계에서 목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죠?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요구하는 역량이 벌써 다르잖아요. 커리어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요 사항들이. 그래서 요게 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그만큼 몰입을 해서 그죠? 반전을 꾀해야 되겠죠. 그게 2학년 2학기 때가 제가 지도하는 경험상 최저.
늦어도 3학년 한 10월, 11월 정도 기말 보기 전에. 그 얘기는 성적도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성적도 마지막 기말에서라도 좀 더 올리란 얘기죠. 그런데 4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향 설정이 안 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쫓기잖아요. 그죠? 생각보다 힘겨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빠르게 인지하고 지금부터라도, 그죠? 스스로에게 변화를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방향이 정해지면 이제 뭐예요? 관심 기억, 관심 직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지잖아요. 4학년들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가 좀 더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이 기업은 뭐, 인재상이 뭐야? 저 기업은 핵심 가치가 뭐야? 해봐야 시간 낭비예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그죠? 지금은 주어진 시간에 성과를 내는 게 개인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다는 게, 야, 쟤는 야, 두 몸 몫을 한다. 야, 쟤 혼자서 야, 열 몸 몫을 한다. 말이 돼요. 환자가 열 몸 몫을 한다고. 말이 그런 거지. 그래도 한 사람이 한 두 사람 목, 세 명은 뭐 거의 꿈도 못 꾸죠. 아무튼, 야, 쟤는 한 사람이 두 몸 몫을 한다. 이런 거를 뻥 차서, 뻥까 쳐서, 그죠? 뻥튀기해서 열 몸 몫을 하겠다.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지금은요, 어때요? 30명 이상의 몫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이, 한 명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에서는 30명을 자르고 한 명을 채용을 해요. 그리고 월급을 3배를 줘요. 그럼 어때요? 월급 3배 주고. 그럼 27명. 27명의 예를 들어 연봉을 5천 명씩 잡아봅시다. 27명 계산하기 어렵네. 5천, 연봉 5천에다가 20명 잡아보세요. 벌써 답 나오잖아요. 그게 다 수익이 돼버리는 거지. 수익.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몰입의 정도가 성과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되게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게 결국은 앞으로의 인재는 나는 어떠한 인재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에너지란 얘기죠, 에너지. 에너지. 다른 말로 잠재력이죠. 잠재력이 깨워지는 게 내부에 꿈틀거려서 스스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환경적 요인도 크거든요. 환경적 요인.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 놓여야 그게 외피가 썩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거냐거든요. 햇빛이 쨍쨍 띄는 마른 바닥 위에서는 싹이 절대 트지 않아요. 절대 뿌리가 내리지 않죠. 무언가 습한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언가 답답함을 견뎌내야 외피가 비로소 고통스럽지만 비로소 그게 썩고 그 외피가 썩은 게 자양분이 돼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깨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언가 답답한 상태란 얘기는 지금 무언가가 내면에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속해서 두들겨내야 주변의 에너지를 비로소 흡수하면서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죠? 그거를 퉁쳐서 우리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얘기는 아직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멀리서 보면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시간도 어쨌든 소중한 시간이지만, 결국 뭐예요? 주변과 무언가 서로 간에 교감하면서 본인이 주변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면의 에너지가 깨어나지 않는 상태예요. 이해되셨나요? 조직은 조직 시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교감하고 그러한 사람들과 에너지를 교류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조직에서 일어나는 기본이죠. 기본. 그런 것들을 이런 분석의 과정에서 계속 깨우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취업 준비하는데 이런 게 있어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출지를 계속 경험하며 시도하면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어마어마한 거인을 깨워내는 거죠. 그러한 친구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게 돼야 비로소 이제 성공 취업 준비 계획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계획은 뭘까요? 계획. 그냥 플랜? 플랜? 아니죠. 계획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계획에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계획을 실행했을 때에 성장한 나에 대해서 얼마나, 그죠? 그런데 이런 계획이 없으면 이전에 했던 생각, 이전에 했던 행동에서 틀 안에 갇혀서 나올 기회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언가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만 실행하게 되면 나는 무엇가 됐든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차근차근 성장하면서 결국 성공 취업의 문을 스스로가 열게 되는 거죠. 그 사항들이. 그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정도 에너지가 있는 게 계획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계획을 실행하려면 계단이 1m면 어떻게 올라가요? 그죠? 낑낑거리면 올라가겠지만 계획은 세부적으로 세워야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 사항들이. 물론 주변에 스타트가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계획은 또 어떻게 돼요? 변경되죠. 후퇴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계획들을 붙이게 돼요. 왜 그래요? 처음에는 모르고 계획 세웠는데 막상 뛰어들고 보니까 굉장한 게 보이거든요. 더 난이도 높은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계획대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계획 이상의 것들을 더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거죠. 그게 계획. 그게 계획. 언어적 정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간, 그죠? 월간, 주간, 이런 것들이 일 단위로 무언가를 실행해내는 것, 일 단위로 기록해내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경험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 데이터가 있어야 자소서든 모의 면접이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들이. 그죠? 결국 나는 어떤 경험과 강점을 가졌는지, 내가 가장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또 이러한 경험은 어떤 직무와 연결될 수 있는지가 팩트가 있으면 비로소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 사항들이. 결국 나를 이해하는 거,
아까 산미 말씀드렸죠. 그죠? 흥미, 어떤 거를 난 흥미를 느낄까?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나열 내지는 열거. 그걸 직접 하면서 행위하는 과정에 재미를 느끼는지.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보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사항들이.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야죠. 시도.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제, 프로젝트, 또 공모전, 결과를 떠나서 알게 뭐해? 그냥 다 시도해 보는 거죠. 그죠? 매주 하나씩 공모전을 갖다 시도해 보든지. 그죠? 그리고 이제 직무 탐색 들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가겠죠. 그죠? 워크넷 가서 이런 탐색도 해보시고, 또 하루 일과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나하나가 결국은 사회생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낼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소위 뭐예요? 가치 부여라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 사항들이. 또 뭐 예를 들어 콘텐츠 기획이다, 마케팅이야 뭐가 달라? 그죠? 이런 것들도 이렇게 같이 분석해 보는 거죠. 그죠? 어떠한 역량들을 더 요구하는지. 그죠?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을 때, 그죠? 어떤 경험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지가 어필 포인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항들이. 이런 걸 한번 접근해 보는 거죠. 그다음에 목표 설정이 되면 중요한 거는 목표에 대한 목표를 세우되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요구 분석, 팩트 팅크 플랜으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이 직무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팩트 접근,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경험 계획이 다 나오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될지 이거 핵심적으로 나오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울까. 어, 준비 항목 먼저 한번 보면 직무 이해 전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었죠? 자기 탐색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기반 하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다음에 경험 정리, 경험 리스트죠. 데이터화하는 거. 특히나 포트폴리오는 어떤 뭐 마케팅이든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모든 직무에 대해서 지금은 포트폴리오가 다 중요합니다. 이걸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강점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력 있게 글로써 표현해 보는 것, 이런 거에 GPT 활용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르는 예상, 질문, 모범 답안, 이런 것도 다 GPT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 사항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하려니까 계획 수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별 포인트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한번 먼저 써보세요. 임의로 하는 겁니다. 임의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기소개, 나에 대한 팩트 분석이 이렇게 하면 됐구나. 소개, 이를 알아봐야 되는구나. 글쓰기 쉽지 않네. 와, 자기에 대한 이해가 경험이 없으니까 쓸만한 설득 포인트가 전혀 없네. 그죠? 또 하나 기업을 직무를 희망 직무를 한번 접근해 봐서 직무별로 좀 더 어필 포인트를 갖는 게 이런 건가? 그러려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매칭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경험으로 쌓아야 되겠네. 이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지는 거죠. 그 사항들이. 이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본 건데, 예를 들어 이제 3개월에 뭔가 나름대로 한번 계획을 임의로 한번 세워본다. 4학년은 완전 실전 대비고, 2, 3학년은 확실히 이게 중요하구나. 그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사항들이. 먼저 1주차는 희망 직무를 선택하는 것. 그걸 선택해야 거기에 대한 직무 기술서라는 거를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거기에 접근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자, 기업을 임의로 하나 정하고 채용 공고 보고 거기에 나오는 자소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 그죠? 그 중에 자기소개서, 기본 설득 구조죠. 그죠? 상황과 역할과 행동, 결과, 스타 구조 형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 그럼 벌써 행동에 대한 구체성, 결과에 대한 애매성, 이런 게 아마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 사항들이. 그리고 좀 더 이제 기업형 맞춤형 자소서를 한번 써보는 거죠. 모의 면접도 해보고, 예상 질문 뽑아서 답변 또 직접 한번, 그죠? 대응해보고. 그럼 여기까지 오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또는 생각보다, 그죠? 도전할 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이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요 사항들을. 한번 요거 잘 캡처해놔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루틴도 있고. 자,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뭘까요? 실행이죠, 실행. 실행이죠. 실행을 위한 전략, 실행을 위한 계획. 그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이 실행에는 뭐예요? 지속성이 같이 들어가요. 단발성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기록해야 된다. 기록의 방법은 Fact, Think, Plan. FTP 기록법으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기분 내고, 한번 열심히 한번 뛰어보는 거죠. 기분 내자. 자, 성공 취업 전략, 기분 내서 한번 뛰어봅시다. 첫 번째, 희망 기업은 선택했나요? 희망 기업은 15상, 10개 정도 대충 써보고, 과감히 5개 날리고, 남은 5개 중에 2개를 고민하며 제거해보고, 남은 3개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A, B, C, B, A, C를 갖는 것. 그렇게 선택된 첫 번째 기업에 대해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몰입이 달라지겠죠, 훨씬 더. 그렇게 과정을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안에서 그만큼, 그죠? 가치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희망 기업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그 기업에서의 희망 직무. 순서로 보면 직무를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직무를 어떤 기업에서, 또 그 기업은 어떤 산업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희망 직무의 선택. 희망 직무는 두세 개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그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르바이트든 프로젝트든
그런 걸 할 때 프로젝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할 때 ABC 직무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오고 핏이 맞는구나 라는 걸 고민하는 거죠.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FTP 경험 리스트라고 그랬고, 분석은 그렇죠. 인재상은 이해를 넘어 공감이란 근거가 되는 경험을 매칭할 수 있을 것. 직무 분석, 그 다음에 FTP 경험의 구체화. 팩트 띵크 플랜, 팩트, 상황, 과정, 결과로 임팩트 있게 정리해 보는 것. 거기에 대한 띵크 플랜에 대한 접근. 그리고 이제 매칭해 보는 거죠. 그죠? 자기소개서든 무엇이든 또 필수 지식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 지식이 중요할까? 왜 이 스킬이 필요할까? 왜 이 직무는 이러한 태도를 원할까? Why를 가지고 고민해 보는 것. 그걸 가지고 전략적으로 경험을 선택해서, 그죠? 주어진 질문에 들이대 보는 것. 그게 돼야 비로소 이제 1.5줄로 자기소개서 결론을 도출하면서 풀어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읽어보면 아무래도 눈의 속도보다 느리니까 어디 부분이 좀 더 어색하거나 어디 부분을 강조할지 보입니다. 특히나 면접을 보듯이 면접관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전처럼 소리내서 읽어보면 수정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읽는 과정에 키워드 3개 정도. 이것저것 그것을 여기서는 어필해야지. 여기서는 뭘 어필하고 있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다면 못 찾아냈거나 그게 담겨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뭐 자기소개서 의미가 없죠. 설득 포인트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개인별로 성공 취업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전략 세우기 전에 나에 대한 이해도를 명확히 하고, 그죠? 자기 탐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일을 좋아할지 직무 탐색을 하고, 그 직무 탐색과 관련해서 기업들도 찾아보고, 그죠? 그러한 과정에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경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